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처음엔 내가 결정했다더니 윗선을 의심케 하는 발언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참모들을 만나 항소 포기 결정 전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연락을 받았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검찰이 항소를 하겠다고 해 신중하게 하라며 차관 등에게 지시를 했다고 했죠. 노대행, 항소 포기가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는 취지였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또 그렇다고 이 차관이 직접 항소하지 말라고 했던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애매모호한 태도에 윗선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기상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일선지검 차장급인 대검찰청 간부들을 면담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대행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일 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법무부에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것처럼 재촉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법무부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 검찰 조직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다며 판단 근거도 밝혔습니다. 노대행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사실상 항소 포기뿐이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결정을 항변한 겁니다. 면담 참석자들은 노대행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노대행은 이 차관이 항소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차관 측도 항소 포기 요구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차관과 검찰국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현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 표현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노대행 사이에 오간 말들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노대행이 법무부 누구로부터 어떻게 입장을 전달받았는지 더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어제 참모진에게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사상 초유의 항소 취소를 결정해놓곤 퇴진 요구를 받자 오늘 연가를 쓰고 출근하질 않았습니다. 대검 참모들은 집단 사표를 내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어제 출근길에 항소 포기 지시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법무부 장관으로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차를 내고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대검 참모와 연구관 등의 퇴진 요구를 받고 칩거하며 사퇴 시점 등을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노대행은 어제 대검 참모진과의 대화에서 파장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항소 마감 시한 전날에 중앙지검이 이미 항소한 줄 알았다는 설명도 내놓은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이 내부 반발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노대행은 어제 당일 사퇴를 요구받고 하루 이틀 차이가 뭐 그리 큰일이냐면서 나도 가족이 있지 않느냐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걸로 전해집니다. 대검 참모진은 노대행의 결정을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 대검 보직 참모들이 전원 사표를 쓰고 노대행 사퇴를 압박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초임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검사가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 다른 잣대를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해도 되느냐며 노대행 비판 글을 올리는 등 노대행을 향한 반발과 압박 소위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만석 총장 대행이 난을 일으켜놓고 도망을 갔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압이 게이트 수준이라며 끝까지 파헤치겠다. 2명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대검찰청과 법무부 청사를 찾았는데 그 현장 김민곤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어딜 도망간 거야, 어디? 노만석 도망갔습니까? 국민의힘 의원 약 60명은 오늘 이른 아침부터 대검찰청으로 몰려갔습니다.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가를 낸 노대행을 만날 수 없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직원에 막혀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나와라! 항소 포기하고 어디 숨은 거야? 70년 검찰의 자존심을 대장동 일당 잡범들에게 팔아먹었다며 노대행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검사라는 호칭도 아깝습니다. 권력의 발언 앞에
자기 스스로 벌렁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오후엔 법무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역시 외부 일정을 이유로 만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범죄일당의 든든한 담벼락, 그가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그 한마디, 이것이 바로 협박이고 이것이 바로 외압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은 노만석의 난, 그리고 그 노만석의 난을 함께 만들어낸 정성호 게이트입니다. 법무부 장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현장에 온 진보 성향 유튜버들과 설전도 벌였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측 유튜버들이 붙어서 발작을 하는 것을 보니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곧 국회에서 당원들 약 10,000명과 규탄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주말에는 서울도심 장외 집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야당은 결국 대통령실이 시켰을 거라고 계속 의심을 하고 있죠. 자, 대통령실 이 검찰 항소 포기 나흘 만에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는지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나흘 만에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 질의에 대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답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였습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 거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묻자 야당이 제기하는 정치적 의도에 대해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묻는 건 적합하지 않다며 기자를 비판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한 유튜브 출연에서 대통령실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기획을 왜 합니까? 이 재판에 왜 개입을 해요? 이 이슈가 커질수록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정무수석인데. 근데 이제 좀 억울한 측면들을 제가 항변한 거고. 그러면서 반발하고 있는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항의하기 전에 1심에서 무죄 받은 거에 대해서 먼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식으로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계속 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기강의 문제라며 검찰의 반발 기류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자, 야권에서는 법무부와 이 민정 라인 인사들의 이해충돌 논란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대장동 재판 이 항소 포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그 변호사 출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았던 조상호 변호사.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비교적 항소를 하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대검 지휘부의 결정이었던 것 같고 저는 그 결정이 굉장히 합리적이었다고 봐요. 야당은 대통령의 재판 변호를 맡았던 인물들이 대거 요직에 포진된 건 이해 충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정 라인을 이렇게 전부 다 대통령 변호인 출신으로 깔면 이해충돌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인사권을 쥐는 거예요. 특히 대장동 재판 변호인을 맡았던 이태영 민정비서관을 포함해 대통령실 민정 라인에 몰려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특히 민정수석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곽규택 원내 수석대변인도 대통령 변호인 출신으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권력의 방패로 재편됐다며 법무법인 이재명이라고 불려도 무방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한기자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뭔가 지시를 한 거예요? 아니면 안 한 거예요? 네, 일단 이거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두 사람 모두 서로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노 대행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노 대행 역시 전화 받은 적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 대행은 항소 마감 시한 날 법무부에 항소 의견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법무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다려라,
신중히 판단해라, 빨리 결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항소 포기를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게 노대행 입장입니다. 그럼 이걸 알아봐야죠. 노대행에게 지금 말한 기다려라, 신중히 판단하라 이런 얘기 누가 한 거예요? 노대행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연락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검에선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뒤에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관에게서 신중히 판단하라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건 정성호 장관도 했다고 인정한 말입니다. 항소 마감 시한인 지난 7일에는 다시 한번 항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지만 이번에도 또 똑같이 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요구이지만 항소를 하겠다는데 신중해라, 신중해라 이렇게 반복을 한다면 대검 관계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참고 의견이 아니라 포기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노만석 대행은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뭔가 연락을 받았다는 건데 법무부 차관이 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뭔가 지시를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 한 명뿐입니다. 이진수 차관이 만약에 본인 마음대로 직접 지시를 했다면 월권이 됩니다.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진수 차관은 지시 자체를 아예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아예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군요. 그런데 결국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하라. 이게 야당은 이게 외압 아니냐. 이게 수사 지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봐야 돼요? 같은 행동을 보고 정반대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민주당과 법무부는 단순한 의견 전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장관이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한 말이 전달됐을 뿐이고 항소 포기는 검찰이 결정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연락을 누가 했건 간에 장관의 의견을 전달했다면 이거는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고 항소 포기까지 지시한 건 불법 지휘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게 궁금합니다. 장관이 직접 대행한테 뭔가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차관을 통해서 뭔가 지시를 했어요. 장관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장관의 수사 지휘로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지휘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역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법무부 장관은 천정배, 추미애, 박범계 이렇게 3명밖에 없습니다. 이 3사람은 모두 법무부 공식 문서를 대검에 보내는 식으로 서면 지휘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나 재판에 개입하려고 하면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명확하게 자료를 남겨놓은 건데요. 하지만 서류가 없어도 어떤 식으로든 항소를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면 지휘권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수사 지휘권 발동 얘기도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럼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면 불법 지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수사 지휘 권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지시나 다 해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담당 검사에게 이 사람 기소하지 말아라. 나하고 친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불법 지시가 되겠죠. 실제로 수사 지휘도 직권남용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이 정해진 수사 지휘권 행사라도 내용이 부당하다면 불법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 쪽 얘기는 알겠고 근데 사실은 어차피 항소를 안 한 건 검사들이잖아요. 검사들도 좀 책임을 떠넘기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야권에서는 정 장관뿐만 아니라 항소 포기에 관여했다는 4명이 모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진수 차관은 노대행에게 연락을 한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검 형사부장을 지내고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차관이 된 사람입니다. 노만석 총장 대행은 법무부 연락을 받았고 항소 포기를 수용한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은 대장동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데요. 항소 포기를 중간에서 결재한 사람으로 지목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대변인으로 지내면서 보좌를 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를 수용하고 사표를 던졌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 지시가 부당해서 사표를 내는 거라면 사직하기 전에 항소를 하고 사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법무부가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검찰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검 내부에서는 일단 항소를 하고 법무부에 사후 통보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이 올라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지휘부가 독자적인 결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시했더라도
노만석 직무대행이나 박철호 반부패 부장, 정진우 지검장 이렇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거부를 했더라도 오늘 같은 사태는 없었을 거라는 게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뭐 예전에 그 결기 있는 검찰 모습들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게 자연계 차장이었습니다. 1심이 대장동 주범으로 지목한 김만배는 대장동으로 큰 돈을 벌었죠. 검찰이 찾아서 동결시킨 재산만 2천억 원입니다. 이번 항소 포기로 1심대로 판결이 나면 야당 측은 이 중 1,600억 원은 고스란히 김만배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 배만 불려주게 됐다고요. 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 1심 법원이 인정한 대장동 일당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추징금은 428억 원. 야권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법원이 동결시켜 놓은 김 씨의 범죄 수익 2천억 원 중 상당수를 돌려주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1심보다 더 추징하는 건 불가능해졌단 겁니다. 이거 즉시 풀어줘야 됩니다. 국가가 어떤 받을 돈이 428억밖에 없는데 2천억을 묶을 수는 없는 거죠. 1,600억 가까이를 지금 당장 김만배 씨한테 돌려줘야 되고요. 딱 그 현금 부자인 거죠. 1,600억 가지고 부동산 쇼핑하고 다녀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평범한 서민이 불법 로비 하나로 2천억대 자산가가 되는 건 엄청난 반칙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만배 씨가 화천대에 넣은 돈이 1억 몇천만 원이에요. 근데 1,몇백억을 배당을 받고 또 분양 과정에서 부대 수익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오로지 한 거라고는 로비밖에 없는데 2천억대 자산가가 된 겁니다. 야당은 감옥에 몇 년 살고 대장동 일당들이 떼돈을 벌게 됐다며 항소 포기를 비판했습니다. 7천억이 넘는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를 포기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재벌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국고 환수가 사실상 막혀 국민들도 손해를 보게 됐다며 대국민 배임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성남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돈이라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항소 포기 책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송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대장동 배임 피해를 배상받겠다며 민사소송을 낸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5억 1천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재판은 13개월째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요구액을 정하기 위해 대장동 형사재판에서 배임 피해액이 확정되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피해액을 확정받을 기회가 사라져 재판 공전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성남시가 고발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항소 포기한 것은 우리 시민의 우리 권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담당 검사, 중앙지검장, 또 대검 검찰총장 대행, 또 법무장관까지 저희 시에서는 공수처에 고발을 한다거나 항소 포기로 타격은 입었지만 범죄 수익 환수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4,890억에 대한 검찰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할 계획이고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한 환부 신청을 해서 동결 상태인 2,070억 원도 김만배 씨 등이 돌려받기 전에 시 재정에 귀속시키겠다는 겁니다. 김 씨가 대주주인 대장동 개발사 화천대유는 직원 대부분이 떠났고 간판마저 사라졌습니다. 청산도 할 수 없고 재판 대응 등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밖에 더 있어요. 다 그만두자고 월급도 못 나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항소 포기의 파장이 또 다른 수사와 소송 제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국회에선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처음으로 법사위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윗선을 의심했고 여당은 이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해놓고 이제 와서 발을 뺀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항소 포기 이후 국회 법사위가 처음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윗선의 외압 때문이라며 정성호 법무장관의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정치적인
외압이 가해진 것이다. 그 윗선이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대통령이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항소를 포기합니까? 이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수뇌부 거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7,800억 국민들의 돌아올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주는 이거는 폭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검찰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되었을 때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총장에게 아무 말도 못했던 그 검사들 뭡니까 지금? 비겁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자기가 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합의하고 나서는 이제 발을 뺍니다. 한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 비속어를 쓰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노만석 직무대행 오늘 연간했어요. 미친놈 아닙니까? 예? 지금 이상하게 연간을 해요. 배를 가르겠다라고 한 검사놈들 데려다가 당장 감찰하고. 안건도 회의 진행 방식도 협의가 안 된 채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는 결국 1시간도 안 돼 멈췄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장외 설전도 치열합니다. 5년 전 조국 수사 때 맞붙었던 추미애 조국 전 장관과 한동훈 당시 수사검사가 또다시 맞붙었습니다. 총 맞았냐, 상태가 안 좋다, 격한 말이 오갔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엾게도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보인다며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연일 비판하자 비판 자격을 문제 삼은 건데 한 전 대표는 5년 전 조국 사태 때보다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다고 맞받았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조국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던 한 전 대표를 좌천 인사했던 과거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법학 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면서 한 전 대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사실상 피해 회복이 곤란하지는 않아 국가가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없다는 겁니다. 4천억 돈 내지는 7천억 원 되는 돈을 국가가 포기해버린 거고. 한 전 대표는 1심 판결문은 읽어봤냐고 반문했습니다. 성남도계공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로 도대체 몇십 년을 버티는 거냐고 비꼬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